알면 알수록 좋다. 놀고 먹으면서도 지적이고 싶은 욕심쟁이 당신을 위한 잡식 팟캐스트 지지익선 지금 시작합니다. 고고싱. 안녕하세요. 대충 살기 위해 열심히 사는 사람 하몽입니다. 안녕하세요. 낙관적 현실주의자 김범래입니다. 안녕하세요. 소비주의와 아이들을 사랑하는 슐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 세상에 속지 말자 내가 짱이다 안느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안 지낸 사람? 이거 저번에도 다 무탈한 사람들의 모임이라 다 잘 지낸 것 같아요. 표정. 우리 앞으로 못 지낸 사람들만 얘기하기로 했던 것 같아 저번에. 그러면 다음 주에는 올 때 앞으로 한 주 동안 힘들었거나 좀 내가 고난을 겪은 그런 에피소드를 가지고 오는 걸로. 근데 특히 직장인은 사실 한 주 한 주의 의미가 없어서. 맞아. 근데 매일매일이 비슷한 느낌으로 힘들긴 하거든요. 맞아. 열대야 때문에 힘들어요. 그냥. 맞아. 덥지. 맞아. 힘 엄청 빠져요 요즘. 네, 그러면은 거두절미하고 오늘의 핫서머 특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두 번째 특집이죠. 첫 특집이 자기소개 특집 말하는 맞아요. 거죠. 자기소개 특집에 이어서 두 번째로 특집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특집의 이름은 핫서머 특집, 여름맞이 특집입니다. 와. 아니 핫서머 특집이라니. 무슨 말일까? 나 특집 이름이 핫서머 특집인 거 지금 알았어. 방금 부끄러웠어. 네, 무더운 여름을 맞아서 오늘 저희 팟캐스트 들으면서 시원해지시라고 저희 패널 4명이 시원해지는 썰을 각자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시원하다라는 기준은 각자 해석해서 썰들을 다 가지고 왔고요. 오늘 1등과 꼴찌를 가려 1등에게는 특권을, 꼴찌에게는 벌칙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1등 특권 뭐예요? 네, 1등 특권은 여러 가지 중에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잘 들어주세요. 첫 번째, 무따한 결석권 혹은 휴방권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결석권 아니면 휴방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결석을 하실 수 있거나 휴방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해당이 되겠죠.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날은 휴방한다. 이게 우리한테는 좋은데 보시는 분들한테는 청취자와의 약속을 저버리는 경품 네,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종종 결석하지 않나요? 우리에게 좋은 겁니다. 근데 우리 여태까지는 사정이 있었고 결석하면 저희 어쨌든 아메리카노를 좀 쏘는 벌칙 아닌 벌칙이 있지 않았습니까? 페널티가? 그런 거 없이 마음의 가책을 느끼지 전혀 않고 느끼지 그냥 않고 쉰다. 결석하시거나 저 같은 경우에는 휴방을 때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만 참석을 안 하는 거죠? 휴방 녹음에 네. 결석 같은 거. 결석권은 그치. 그냥 결석.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네. 네. 막 나는 진짜 좋은 거 아니야? 오늘 한가해 녹음 날. 근데 굳이 집에 있고 싶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범르님은 막 여기 오는 거 되게 좋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루틴한 삶이 좋아 나는.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오늘 중요한 행사가 있었으나 오늘 같은 날 이런 거 써면 되게 좋았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뭐 하고 싶지 않다는 건 아니고 뭐 사정이 생겼을 때 이런 경품이 왜 준비되는지 모르겠지만 전 녹음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간다고? 잠깐만. 그래도 회사에서 연차 하나 생기면 좋잖아요. 뭐 그런 느낌인가? 그리고 이거는 저랑 하몽님에게 해당하는 특권인 것 같아요. 원하는 날 원하는 녹음실 선택권. 왜냐면 지금 저랑 하몽님이 집이 멀어서 지금 저희가 두 군데에서 녹음을 하고 있는데 한 군데는 제가 조금 가깝고 한 군데는 하몽님이 좀 가까우시죠? 평소에는 상종하지 못할 사람과 지금 상종하고 있죠. 맨날 이 얘기해. 근데 그 셀렉은 기존에 저희가 두 곳에서 나눠서 하고 있잖아요. 그 두 곳 중에 하나인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원래 번갈아 가면서 A, B 지점을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내가 완전 다른 C는 안 되는 거고. 그렇지. 뭐 C 하고 싶으면 해도 되는데 이게 뭐 어쨌든 적당히 모두에게 편하긴 해야겠죠. 맞아. 그리고 가장 안 시원한 썰을 가져오신 분은 다음 녹음 때 패널 전원에게 아이스 음료를 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예약된 것 같은데. 누군가는 사는 거죠. 왜요? 왜 그렇게 걱정이 생각해? 되네요. 그냥 이상하게 걱정이 아니야, 고도의 되네요. 전략일 수 있어. 그러니까 민주 투표로 하는 거죠? 네, 우리 투표합니다. 무기명 그죠, 투표요. 그죠. 무기명 투표. 당연히 무기명 그럼 투표로 이거 할 거고. 재밌는 거를 뽑는 거예요? 재미없는 걸 뽑는 거예요? 재밌는 걸 뽑아서 가장 득표 음. 많은 분이 1등, 적은 분이 꼴찌가 근데 되겠죠. 4표인 거잖아요, 총. 네. 그럼 동률이 나올 가능성도 있네요. 근데 그치. 양심적으로 자기 찍지 맙시다. 그러니까 1인 1표인 거죠. 근데 뭐 예를 자기 들어서 빼고 찍지. 두 명이 0표야 이러면 어떡해? 두 분이 사야죠. 아니면 그렇게 할까? 한 명한테는 2표 줄 수 있고 한 명한테는 1표 줄 수 있고. 그러니까 총 내가 3표를 행사할 수 있는데 차등으로 한 표, 투표할 한 수 표 말고. 있게끔. 1등, 2등을 그러니까 투표하자. 2점, 1점을 투표하는 거지. 그래도 좋겠네요. 어쨌든 다 끝나고 저희 투표 시간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지체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순서 그 발제 순서는 지금 하몽님이 준비를 해주셨는데 사다리 타기로 진행을 할 거고요. 녹음이 다 끝나고 나서 투표를 바로 진행하고 진행 과정 그리고 결과까지 오늘 녹음본에서 다 발표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제가 사다리를 준비를 해놨습니다. 지금 어우, 되게 큰 사다리를 준비하셨네. 아니 어디 보여요 사다리가? 아, 뭐 어차피 이렇게 안 크다고? 보이잖아. 어디까지 있는 거야 이거? 아유, 지금 되게 예, 이 건물이 6층인데 지금 바닥까지 다 보이겠어요. 아 그래서 준비를 해왔고 한 분씩 이제 추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이미 준비가 된 거군요. 네, 여기다가 이제 맞아, 가지고 1등만 왔고요. 아니면 돼, 진짜. 하기 전에 원하는 순서가 있나요? 한 3등 정도. 아, 저 3등 하려고 저는 했어요. 두 번째 하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난 법률. 사실 상관없어요. 그럼 상관없어요? 법률 1등 하라면 어때요? 근데 그럴 거면 룰을 왜 정했어? 그치. 상관없다며. 우리 셋이 하는 거지 이제. 일단 사다리 한번 타보고. 네, 타볼게요. 여기 지금 1, 2, 3, 4라고 돼 있는데 네. 뭐 1번이 첫 번째, 뭐 4번이 네 번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지금 바로 하는 건가요? 네, 한 사람씩 내려가는 거예요? 네 알아? 이제 보여드릴게요. 네. 자, 이거 미리 보지는 말아요. 보이는데? 자, 안느님부터 뽑아보겠습니다. 왠지 자, 1번일 것 같아. 일등 아니다. 4번이다. 4번. 어, 아, 좋은 4번 건가? 네, 안 안 좋은 내면- 거지. 왜? 맨 마지막이잖아요. 좀 부담되긴 이게 해요. 사람 부담되지.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4번이 좋을 수도 있어요. 마지막 거밖에 그런가? 생각 안 나요. 제일 오케이, 임팩트가 크니까. 자, 다음 범리님. 아, 이렇게 나오니까 쫄린다. 진짜 1번인 것 같은데? 와, 1번. 어, 그럼 이제 저랑 슐라님이랑 2번, 3번인데 네. 둘 다 원하는 숫자가 나올 수 있을지 저는 2번이네요. 슐라님 저도 3번. 슐라님 최고의 3번. 번호. 그럼 우리는 원하는 대로 된 거네. 네, 지금 진짜. 슐라님 최고 컨디션인 거야. 네. 원하는 슐라님처럼 바꿀래요? 아, 그럴 거면 룰을 왜 정해? 그래, 그냥 해야죠. 순간 정적.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진행하는 거죠? 네네네. 자, 그럼 첫 그렇죠. 번째 법률님. 네, 저희가 다시 저부터네요. 한번 말씀드리면 시원해지는 썰을 가지고 왔고요. 시원해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패널들의 각자 해석에 맡겼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기대됩니다. 그럼 저부터 해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시원한 썰이라고 처음에 설명을 해주셨는데 썰은 아니고 여러분이 굉장히 궁금해할 만한 정보글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오. 안내님 표정 어떻게? 제목하고 관련이 되긴 하는 거죠. 아, 여러분들 잠깐만. 투표하실 때 네. 가장 시원했던 썰을 뽑는 거예요. 이해하실 아유, 때 재밌는 거라면. 가장 그러니까 뭐 시원했던 썰. 가슴 따뜻해지는 아, 이야기 이런 거 안 되고. 시원해져야 돼. 무슨 말인지 오케이, 알겠죠? 오케이. 근데 어. 시원하다의 뜻이 뭔가 뭐 본인 뭐 나름이지. 시원해 이것도 있고 시원하다 이것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 오싹한 것도 맞아. 있고. 오싹한 것도 있고 소름 돋는 것도 있고. 그래요. 이 중에 아무것도 아닐 것 같긴 한데 법률님. 아까 슐라님이 열대야 때문에 힘들다고 했잖아요. 음.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저 썩은 표정 맞아. 아 근데 우리가 서로의 주제를 모르기 때문에 궁금해. 지금 겹치면 망하는 거야. 맞아, 겹치면 망하는 거야. 원남의 임자네. 겹치면 내일 녹음실 예약 다시 해야 돼. 아, 빨리 알려줘요. 근데 저 좀 불안해요 지금. 빨리 해봐요. 주제가 뭐야? 제가 준비한 주제는 에어컨 전기비의 진실입니다. 아. 요즘 에어컨 키고 주무세요? 뭐 일반적으로 키지 않을까요? 많이들. 저는 사실 킨 지 얼마 안 됐어요. 저는 안 네. 켜요. 저 아직 안 켰어요. 아직 안 켜요? 한 번도 안 켰어요? 선풍기만 켜요. 선풍기만. 음. 에어컨을 안 키는 이유는 다들 똑같겠죠. 전기세. 음. 그래서 제가 뭐 결혼을 하고 이제 전기세에 대한 걱정을 좀 많이 하는데 이제 여름이 되다 보니까 에어컨 전기세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또 뉴스마다 기사마다 아니면 네이버에 검색해 보면 글마다 다 달라요. 어떻게 키는 게 싸더라. 어떻게 키는 게 뭐 전기비가 절약되더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오늘 총정리해 드릴 겁니다. 예. 진짜 확실히 유익할 도움은 것 같아. 되겠다. 아까 그러니까. 좀 아까 시원해질지는 모르겠어. 이 스튜디오 에어컨을 키는 폼이 범상치가 않더라고. 절전 모드에 뭐 어떻게 해가지고 지금 틀었잖아요. 아 그게 다 이거에서 나온 거구나. 저도 사실 준비하면서 정말 궁금했어요. 이게 뉴스마다 정말 달라요. 제가 그래서 이거 준비하면서 한 30개 정도의 기사를 참고를 했고요. 오. 그리고 가전제품 공식 사이트 오 그리고 뭐 커뮤니티들 믿음이 가네요. 네, 확인하면서 오. 완벽하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네. 네. 우선 간단하게 에어컨의 원리를 좀 아셔야 에어컨 전기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는데 우선 에어컨의 원리는 매우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제 기초화학에서 배우는 기화, 액화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요. 냉매가스가 압축되면 열이 나고 열을 빼앗으면 다시 액체가 되고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이제
냉매가 기체가 됐다가 액체가 됐다가를 반복하면서 한쪽에선 찬바람이 나오고 이제 실외기라고 하죠. 바깥에 있는 쪽에선 뜨거운 바람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원리는 제습기랑 동일합니다. 여러분 집에 제습기 뭐 요즘은 많이 있긴 한데 장마철엔 필수 가전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습기의 원리랑 동일해서 가끔 에어컨을 어떻게 키면 전기비가 절약되더라라는 썰 중에 제습 모드를 틀면 전기비가 절약되더라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저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거는 거짓입니다. 제습기가 돌아가는 원리니까 에어컨이 제습 모드로 돌아갈 때랑 에어컨이 냉방 모드로 돌아갈 때랑 똑같아요. 맞아. 방식이. 제습으로 켜도 실외기가 돌아간다더라 하는 맞아요. 이야기 들었어요. 예. 그래서 뭐 약간의 팁을 드리면 제습기를 돌리면 제습 모드 말고 따로 있는 제습기라는 가전기기를 돌리면 뜨거운 바람이 나오죠. 네. 그 이유는 실외기가 따로 없기 때문이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제습기와 에어컨은 동일한 가전기기입니다. 에어컨은 실외기랑 본체가 분리돼 있어서 그렇죠. 뜨거운 바람만 밖으로 빼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고 맞습니다. 그 뜨거운 바람을 바로 그 자리에서 빼내면 제습기고. 네네네. 그러니까 제습의 목적이 습기를 제거한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왜 분리가 되어 있죠? 에어컨을 틀어도 건조해지니까? 맞아요. 에어컨을 틀어도 제습이 됩니다. 그런 실제로. 의미에서. 네. 그럼 에어컨에서 제습 모드하고 일반 모드가 구분되어 있는 이유는 뭐예요? 어떻게 보면은 전화도 되고 문자도 되는 스마트폰 같은 거예요. 음. 제습 모드가 없는 에어컨은 없어요. 음. 마케팅이죠. 음. 자, 우리가 그래서 이제 에어컨을 어떻게 키면 전기비를 줄일 수 있을까? 저는 사실 이거 준비하고 나서 요즘 마음껏 에어컨을 틀고 있거든요. 시원하네. 근데 이게 부담이 줄면 에어컨을 틀 수가 있으니까 시원해지겠네. 그렇죠. 맞아요. 잘 하면. 궁금하다. 자, 그래서 지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에어컨의 원리는 다들 아셨죠? 자, 우리가 에어컨의 전기비를 논하기 전에 여러분이 사용하는 에어컨을 언제 샀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여러 가전기기가 여러 회사에서 팔면서 엄청난 마케팅 용어에 휩싸여 있어요. 실제로는 별거 아닌 기능인데 막 이름을 막 갖다 붙여가지고 대단한 기능인 것처럼 나올 때도 있고 진짜 대단한 기능인데 그냥 물 흐르듯이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자, 여러분 집에 생각해봐요. 에어컨을 2011년 이후에 사셨습니까? 네. 확실하게 아시고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전 이전인 것 같아요. 2011년 이전. 저도 이전인 것 같네요. 이전인 것 같아요. 자, 우선 여기서 짚고 넘어갈게요. 2011년 이전에 사신 에어컨은 전기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 들은 것 더워졌어. 꼴찌야. 자,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인버터 에어컨이라는 제품이 나옵니다. 이게 인버터가 아닌 거는 이제 원래는 없었죠. 그냥 원래 에어컨이라고만 하다가 인버터 에어컨이라는 게 나오면서 이름을 붙여줍니다. 정속형 에어컨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근데 이 인버터 에어컨이 2011년 이후에 나온 거의 모든 에어컨은 다 인버터 에어컨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인버터가 무엇일까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실외기에 보면 뜨거운 바람을 배출해주는 팬이 있잖아요. 환풍기처럼. 그 팬을 돌리는 방식이 이제 전기로 쏴서 이제 팬을 돌리는 건데, 정속형 에어컨은 그 팬을 켜거나 끄는 기능만 있어요. 자동차로 따지면 전진과 정지만 있는 자동차인 거예요. 근데 이 인버터는 이 팬이 돌아가는 이 스피드는 그 주파수로 조절을 하는 거거든요. 이 주파수를 조절할 수 있는 인버터 회로가 들어가 있는 에어컨입니다. 그래서 아까 정속형 에어컨이 직진과 정지만 있는 차라고 했잖아요. 가속 페달이 있는 자동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속도 조절이 가능하구나. 네, 속도 조절이 가능한 게 이제 인버터 에어컨이 됩니다. 그냥 우리 선풍기에 1단, 2단, 3단 있는 거가 들어가 있다 생각하면 돼요. 맞아요. 음. 그거랑 비슷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이거는 인버터 에어컨이라는 네이밍이 붙은 거고. 자, 그래서 인버터 에어컨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여기에 집중을 하셔야 되고, 정속형 에어컨을 쓰고 계신다. 그러면은 에어컨을 트는 시간에 비례해서 무조건 전기세가 나갑니다. 오케이. 답이 없어요. 바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네. 지금 여기에서 핵심은 인버터 에어컨의 그 실외기 돌아가는 속도를 조절을 해서 사용 시간은 늘리되 맞아요. 이제 팬이 돌아가는 양을 줄여서 찬바람을 계속 쐬지만 전기비는 많이 안 적게. 나오게끔 하는 아. 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인버터 에어컨은 사실 2011년 이후 거의 모든 제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사셨으면은 물론 뭐 모델 확인을 하는 게 가장 확실하고요.
그런 게 아니셔도 2011년 이후에 사셨으면 인버터 에어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전기비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전기비는 킬로와트 아워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와트라는 이제 단위로 전기의 사용량을 측정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4kWh 아워라고 하면 1시간 동안 4,000W의 전력량을 소비하는 가전기기란 얘기예요. 뭐 한 달 24시간 동안 구동시키면 2,880kW가 되겠죠. 그러면은 86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식이 있는데, 근데 이게 전기세라는 게 누진세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밴드가 나눠져 있습니다. 어디부터 몇 킬로와트까지는 뭐 와트당 얼마. 근데 그걸 넘어가면 좀 더 가산이 돼요. 그래서 본인의 누진세가 어디쯤에 위치해 있는지를 아는 게 또 중요합니다. 전기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 우선 뭐 TV가 뭐 150W, 뭐 선풍기가 한 60W, 냉장고가 100W, 세탁기가 500W, 전기밥솥이 1500W, 제습기가 한 300W, 컴퓨터가 200W, 뭐 이런 식으로 보통 가전기기에는 옆에 와트수가 써 있어요. 네. 그럼 이제 진짜로 에어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에어컨을 사용할 때 그런 얘기 또 많이 들어보셨죠? 껐다가 켰다가 하면 전기세가 조금 나온다더라. 많이 나온다더라 들은 것 같은데 껐다 키면. 이것도 사람마다 다르긴 해요. 어디서 얘기를 들었냐에 헷갈려요. 약간 자동차를 급발진하고 갑자기 멈추고 이러면 뭐 연료가 많이 든다. 뭐 이런 얘기랑 에어컨이랑 헷갈려요. 저는. 에어컨 뭐 껐다 켰다 뭐 이렇게 세게 틀었다 약하게 틀었다. 그 자동차도 연비가 좋게 나오려면 계속 정속 주행을 하라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런 논리로 에어컨도 그냥 꾸준히 트는 게 오히려 낮을 수도 있다. 저는 그게 그러니까 키는 시간을 줄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꾸준히 얕게 트는 게 더 좋다는 게 저는 나름대로 그 생각이 깨이는 계기였던 것 같아요. 자, 여기서 확실히 짚어드리고 가면 단기간 사용할 때랑 장기간 사용할 때랑 전략이 다릅니다. 자, 우선 단기간 사용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너무 더워. 지금 집에 딱 들어왔는데 막 끈적끈적거리고 막 덥고 막 난리나. 지금 샤워로 해결될 순간이 아니야. 이럴 때는 딱 에어컨을 트실 거 아니에요. 이때는 정속형 에어컨이나 인버터 에어컨이나 전기비의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외기는 어차피 풀로 돌아갈 거고요. 집이 덥기 때문에. 그리고 에어컨의 전기는 실외기가 얼마나 돌아가느냐에 굉장히 디펜던시가 큽니다. 거의 비례한다고 보시면 돼요. 실외기가 돌아가는 양이. 그래서 단기간 에어컨을 킬 경우에는 정속형이든 인버터든 100% 돌아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세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단기간만 사용하고 끌 거다? 안 쓰는 게 낫습니다. 특히나 인버터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인버터는 장기간 사용했을 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장점을 활용을 못하는 거구나. 그렇죠. 근데 이런 생각을 주로 부모님들이 많이 가지고 계세요. 에어컨 키면 전기세 많이 나오니까 조금만 틀고 꺼라. 차갑게 막 해놓고 꺼버리고 막 그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껐다 켰다를 장기간 사용하시면 정말 전기비 폭탄이 떨어집니다. 생각해봐요. 100km라는 거리를 가요. 자동차야. 시속 100으로 막 밟고 급브레이크 밟고 꺼. 그리고 다시 급발진하고 급브레이크 밟고 꺼. 그렇게 100km를 가면 기름을 태워 먹는 거예요.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장기간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우선 정속형 에어컨은 답이 없어요. 장기간 사용하면 그만큼 전기비를 내셔야 돼요. 난 계속 답이 없다는 것만 알고 있어. 네. 자, 근데 이제 인버터 에어컨은 유연하게 모터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비 절약 측면에서 매우 뛰어나고요. 최근에는 정부에서 인버터 에어컨의 생산만 장려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온도를 재조정하거나 막 뭐 처음에 18도로 틀었다가 뭐 28도를 유지하라는 등 뭐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에어컨 온도를 재조정하거나 에어컨을 껐다 킬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설정하기 좋은 온도, 자기가 생각하기에 딱 이 정도면 좋겠다는 온도, 그 온도를 설정해 놓고 가만히 계셔요. 그게 인버터 에어컨이 가장 적은 전기비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기사가 인버터 에어컨 어떻게 쓰세요? 정속형 에어컨 어떻게 쓰세요라고 구분된 기사가 잘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는 계속 켜놓으래. 껐다 켰다 하지 말고 계속 켜놓는 게 전기비가 별로 안 나오는데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듣고 집에 있는 건 정속형 에어컨인데 막 33평형 스탠드 정속형 에어컨을 6시간을 트는 거야. 그러면 이제 전기비가 막 몇십만 원 나오는 거죠. 이게 누구한테는 맞고 누구한테는 음. 틀린 얘기이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가 나올 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겠다, 사람들이. 맞아요. 그래서 이걸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흔히 기사에 나오는 전기비 계산하는 그런 기사들이 있어요. 에어컨 뭐 하루에 8시간씩 틀면은 뭐 전기비 10얼마 이렇게 계산하는 게 있는데 그런 걸 계산하다 보면은 에어컨의 소비 전력량 곱하기 8시간 곱하기 30일 이렇게 계산을 해요. 근데 이게 바로 정속형 에어컨의 전기비 계산법입니다. 아, 근데 인버터 에어컨도 소비 전력량이 써 있어요. 이게 전자기기는 다 그게 박혀 있어야 출시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인버터는. 왜냐하면 18평형 인버터 스탠드 에어컨을 실제 전력 소모량을 측정을 해보면 희망 온도까지 가는 데는 정속형 에어컨이랑 똑같아요. 실외기가 많이 돌아야 되니까. 근데 희망 온도에 도달하고 나서는 거의 반으로 줄어듭니다. 필요한 소비 전력량이. 그래서 줄어드는 이유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실외기를 조금만 돌려도 그 온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궁금한 게 있는데 저희 집 에어컨도 희망 온도를 도달하면은 실외기가 가동이 안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거는 인버터인 건가요? 아닙니다. 인버터는 실외기가 계속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슬슬 돌지 세게 돌지의 차이만 있는 거지. 그럼 내 건 정속형인 거구나. 네, 그 실외기가 갑자기 멈췄다가 좀 더워지면 갑자기 왕 하면서 다시 켜진다. 이건 정속형인 거예요. 네. 망했네. 그게 아까 자동차 얘기할 때 시속 100km를 쫙 밟다가 이제 이제 뭐 브레이크는 안 밟았지. 근데 멈출 때까지 쭉 기다렸다가 멈출 때쯤 되면 또 왕 밟고 또 쓱 가다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정속형 에어컨을 아직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인버터 에어컨을 사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장기적으로 보면 장기적으로 보기도 하고 약간 죄책감 없이 좀 에어컨을 틀고 싶으시면 자, 그래서 이제 인버터 에어컨, 뭐 정속형 에어컨, 뭐 단기간 사용할 때, 장기간 사용할 때, 뭐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걸 알아봤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용하세요라는 행동 강령을 제가 드릴게요. 자, 우선 전기비를 절약하려면 가장 중요한 거는 계속 강조하지만 실외기가 돌아가는 양과 시간을 줄여야 돼요. 첫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에어컨 킬 때 가장 중요한 게 에어컨이 아니에요. 단열 창문이나 블라인드, 커튼 등을 이용해서 외부 열의 유입 그리고 내부에 있는 냉기의 유출을 차단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게 거실에 있는 에어컨을 틀려고 하면 네. 복도나 옆에 있는 방으로 바람이 새 나가잖아요. 네네. 근데 딱 그 공간만 막아놓고 이제 거기에서만 에어컨을 틀면 네. 찬바람도 안 빠져나가니까 그러니까 그게 제일 실질적으로는 많이 차이가 날 것 같아요. 그거를 많은 분들은 알고 있잖아요. 네. 그거 정도는 이제 뭐 예를 들어 작은 방 문 닫아놔라 뭐 그치 그런 거. 그치.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거실 베란다에 커튼을 다는 겁니다. 아, 햇볕이 안 들어오게. 커튼 네. 입구 없고가 크구나. 네. 쳐놓고 이게 앉아서. 사실 그 난방도 똑같아요. 난방 효율을 높이는 방법도 겨울 되면 또 기사 엄청 나오거든요. 아무 쓰잘데기 없어요. 거실에 베란다와 통하는 그 중문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 발코니 있는 분에 커튼을 다세요. 그게 전기비나 난방비를 줄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뭐 이제 좀 여유가 되시면 단열 창문이나 뭐 좀 그 커튼 중에서도 아예 다 가리는 커튼 있잖아요. 그런 거를 설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좀 신기했어요. 에어컨 전기비를 어떻게 해야 줄일 수 있어요? 라는 질문에 전문가들이 가장 처음 얘기하는 게 에어컨을 어떻게 쓰세요가 아니고 그치. 애초에 전기비를 안 먹을 환경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집이 안 더워지게. 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햇빛이 만들어내는 그 열기의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대단해요. 그거 좀 버리기 아까울 정도로 대단한 에너지 양이 쏟아져 내리기 때문에. 특히나 여름에는.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인버터 에어컨이라면 에어컨을 껐다 켰다 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26도 정도에 켜놓으십시오. 사실 그 18도까지 내리고 조금 높은 온도를 유지시켜줘야 전기비가 많이 안 나온다더라라는 이게 거의 정설처럼 막 거의 대부분 국민들이 알고 있는 걸 거예요. 아 진짜? 그래서 어르신들이 에어컨 처음 틀 때 18도 파워 냉방으로 해놓고 이제 좀 시원하게 살만한데 그럼 이제 28도까지 올리시거든요. 진짜 그렇게 써요? 대부분 그렇게 쓰더라고요. 그래요? 네. 우리는 그때쯤에 에어컨 끄고 창문 열지 말라고 한다. 아, 그 상태를 보존시켜? 찬바람이 빠져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 맞아. 그런 경우도 있죠.
자, 근데 26도까지 내리는데 800와트를 소모하는데요. 이게 26도를 유지하는데 인버터 에어컨은 400와트밖에 쓰지 않아요. 근데 위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TV가 150와트고요. 선풍기가 60와트고 냉장고가 100와트고 세탁기가 500와트고요. 전기밥솥 1500와트고요. 제습기 300, 뭐 컴퓨터 200, 뭐 제품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이게 400와트 정도면 더울 때 트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냉장고 100와트라 그랬죠. 요즘은 그 용량이 커서 100와트 더 먹거든요. 걔는 24시간 365일 돌아가는 친구잖아요. 그치. 그거 생각해보면 냉장고랑 에어컨이랑 비슷비슷한 거예요. 결국 틀어놓는 총 양을 사용량은? 생각해보면. 자, 그리고 세 번째. 선풍기나 에어 서큘레이터를 반드시 같이 사용하세요. 이거 들은 것 같아. 요즘 에어 서큘레이터 시장이 굉장히 핫하죠. 저도 에어 서큘레이터를 선풍기 대신 샀는데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선풍기랑 에어 서큘레이터의 차이를 아세요? 혹시? 그냥 바람 세기가 적고 세고 차이 아니에요? 사실 그게 맞긴 해요. 사실 맞긴 한데 근본적으로 선풍기는 바람을 쐬는 용도고요. 사람이. 에어 서큘레이터는 공기를 이동시키는 용도입니다. 제트기류를 쏴가지고 공기에 방향성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선풍기든 에어 서큘레이터든 공기의 흐름을 만들어줄 수 있는데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차가운 공기를 천장 쪽으로 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에어컨 아래에 선풍기를 설치해서 선풍기가 위를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그 이유는 이제 대류 현상에 대해서 아시죠?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가고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는데 그래야만 집이 전체적으로 빨리 시원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야 에어컨이 이 집이 꽤 시원해졌구나 라는 거를 인지하고 인버터 에어컨이 실외기의 모터를 조절한다고 합니다. 에어컨은 보통 위에 있으니까요. 네. 간혹 식당 같은 데 가서 보면 스탠드형 에어컨 위에다가 선풍기를 올려놓으시는 집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바람이 더 멀리 가게 뭐 이런 게 해놨는데 그거는 근데 진짜로 차가운 바람을 멀리 보내고 싶은 걸 수도 있겠죠. 네. 자, 그리고 네 번째. 외부 온도와 10도 이상 차이가 나지 않게 설정하는 겁니다. 이게 바깥이 30도인데 별로 안 더울 때도 있고 30도가 안 됐는데도 엄청 더울 때가 있어요. 이제 습도 때문에 이제 그 불쾌지수가 다른데 뭐 이제 남부 쪽, 대구 쪽 이런 데 가면 거의 40도 육박하잖아요. 근데 어느 온도든 18도로 세팅하고 막 그러지 말고 외부 온도의 10도 정도 차이 안에서 세팅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아무리 40도면 30도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도 상대적으로 엄청 시원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시원해지고 싶어도 그 환경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긴 있는 거네요. 그렇죠. 사실 이게 좀 일맥상통하는 건데 외부 온도랑 차이가 너무 심하면 실외기가 미친 듯이 돌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내면서 돌아갈 거야. 이렇게 운동하고 있는 거 생각하니까 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돌겠죠. 불쌍하다. 그리고 실제로 그 외부 온도가 10도가 차이 날 때랑 그러니까 예를 들어 외부가 30도인데 20도를 세팅했을 때랑 22도를 세팅했을 때랑 전기비 소비 전력의 차이가 28%가량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도라도 높게 설정하는 게 좋은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또 너무 애매하게 해서 트느니만 못하면 돈만 나가는 거고 그러니까 10도 내외로 해서 보통 전문가들은 26도 정도를 추천합니다. 이게 열대야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저녁 해가 지고 나서 28도를 넘는 걸 열대야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이 28도를 넘으면 한국인들은 덥다고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26도 정도를 유지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네 번째까지 했죠. 다섯 번째, 실외기를 관리하자입니다. 자, 우리가 냉장고나 컴퓨터나 노트북 뜨거워지는 거 혹은 스마트폰 뜨거워지는 거 엄청 예민하잖아요. 얘 왜 이래? 왜 이렇게 뜨거워? 그러면서 실외기 뜨거워지는 건 아무런 관심이 없대요. 집 밖에 있으니까. 실외기 어디 있지? 밖에 있는 베란다에. 밖에 있겠지. 밖에 있어요? 그리고 맞아요. 이것도 좀 중요한데 실외기가 완전 외부에 있는 집도 있고요. 그 이렇게 선반같이 트레이 설치해가지고 네네. 아니면은 그 베란다 그냥 구석에 덩그러니 있는 집도 있어요. 그 집 내부에 있는 거죠. 그건 어떻게 보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실외기를 관리하자는 거는 더운 열기가 바로바로 빠져나갈 수 있게. 실외기 쪽이 안 막혀 있게. 예. 베란다 문 닫아놓고 에어컨 돌리면 베란다 찜통 됩니다. 거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최대한 더운 열기가 잘 빠져나가서 실외기가 최대의 효율을 낼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똑똑한 집 보면 실외기 위에 돗자리를 올려놓는 분들이 있어요. 은색 반짝반짝거리는 소품 돗자리 있죠. 그렇게 해서 냉방 효율을 올려주는 거예요.
실외기가 과열이 안 되게. 그렇죠. 네. 그래서 실외기에 과열만 막아도 냉방 효율을 20% 이상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물을 뿌리시는 분도 계시고요. 너무 더울 때는 그 외부가 막 난리 났을 때, 그리고 뭐 위에다 화분을 올려두시거나, 이거 위험합니다. 근데 외부에 그치, 설치되어 그건 있을 안 되지. 경우에는, 아니면 이렇게 돗자리로 가림막, 그늘막을 설치해 준다든지 그런 게 좋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뭐 행동 강령은 아니고요. 사실 위에서 이미 말씀드린 5가지 정도가 행동 강령이고, 마지막은 팁입니다. 제습 기능은 원리가 동일하므로 동일한 전기비가 들어갑니다. 특히나 정속형 에어컨으로 제습을 돌리시는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전기비 폭탄을 맞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습을 하고자 하시면 보통 집 전체를 제습하고 싶다, 그런 것보다는 옷방에 제습을 하거나 자기 전에 안방, 침대가 있는 침대방을 제습을 하거나 그런 걸 많이 원하실 텐데, 그럴 때는 평형수가 작은 제습기를 사용하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에어컨은 보통 넓은 데 설치되어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에어컨 전기비의 진실 해서 이 정도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뭐 궁금한 것 좀 여쭤봐도 되나요? 그럼요. 지금 에어컨계를 대표해서 좀 네. 대답을 듣고 싶은데 네네. 그 투인원 에어컨이 있어요. 네. 실외기는 하나 쓰는데 벽걸이형, 스탠드형 이제 쌍으로 해가지고 에어컨이 나오는 게 있는데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거실에 스탠드형 에어컨을 틀었다고 쳐보죠. 네. 그럼 실외기가 돌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에 방에 있는 벽걸이형 에어컨을 같이 틀면 그 전기 소비가 좀 적을까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2개를 트는 것보다는 적나요, 그게? 아니죠. 어차피 실외기가 돌아가는 양이 네. 냉방 효율이랑 직결되는데, 네. 1개를 키나 2개를 키나 전기비엔 큰 차이가 없을 텐데 냉방 효율이 좀 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2개가 다 제 몫을 하려면 2배로 빨리 도는 수밖에 없겠구나. 2배로 빨리 돌거나 2배로 빨리 못 돌 정도로 뭔가 냉방을 세게 켜놨다. 네. 그럼 냉방 효율이 그만큼 안 나올 거예요. 아. 어차피 그 실외기가 뿜어낼 수 있는 그 더운 열기의 양만큼 찬바람이 나오는 거니까요. 저도 그- 질문 있어. 네, 계속하세요. 네. 뭐 그러니까 투인원 자체는 그 양쪽에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접근성이 그쵸. 좋을 뿐이지 뭔가 효율이 2배로 좋아지고 뭐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뭐 2곳에 에어컨을 설치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접근성이 그러니까 그쵸. 이 방에도 예. 있고 저 방에도 있고. 갑자기 너무 부럽다. 왜요? 난 거실에밖에 없거든요. 저도 제 방에 없어요. 그래요? 안방에 있습니다. 부모님 방에? 네. 그렇구나. 저도 질문 있어요. 그러면은 네네. 풍량도 전기비랑 연결이 되는 게 맞나요? 그 에어컨 풍량이요?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에어컨 풍량을 키우는 거는 선풍기의 풍량을 높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약풍과 강풍은 한 20와트 정도의 전기비 차이가 있는데 거의 차이 없는 거네. 거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게, 이제 정속형, 인버터형 다 똑같은 거네요. 그렇죠. 똑같은 거죠. 이게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그 증발기라는 게 에어컨 안에 있는데 거기에 증발기 그 팬이 엄청나게 차가워져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냉기들이 모여 있는 거거든요. 그 냉기를 팬이 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그 안에 있는 냉기는 그대로 있는데 팬을 빨리 세게 틀면 멀리 나가는 거고요. 약하게 틀면은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냉기를 싫어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요즘 뭐 무풍 에어컨도 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금속판이 차갑게 있으면 물이 맺히잖아요. 우리 차가운 음료 식탁에 꺼내놓으면 물 생기듯이. 그래서 에어컨에 물 흐르는 결로수 장치가 있는 겁니다. 오히려 네. 강풍인 게 그럼 효율을 더 높일 수는 있겠다.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한 똑같이 20에 실외기가 도는 그렇죠. 거면. 근데 20와트에서 40와트의 전기비가 더 나올 수는 있겠죠. 생각보다 차이가 없네요. 네, 근데 그건 선풍기 돌리는 정도인 거죠. 네. 방금 말씀하신 또 궁금한 게 네. 무풍 에어컨이 요즘에 많잖아요. 네네. 무풍 에어컨 약간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전기비랑은 다를 수 있는데, 저는 그 말이 좀 약간 마케팅 용어인 것 같은 게, 바람은 안 나오는데 시원한 기운만 나올 수가 있나? 아니, 그 무풍 에어컨이라는 것도 사실 말씀하신 대로 마케팅 용어인데, 그 에어컨을 보면은 그 팬 안에서 돌고 있으면 냉기가 나오는데 그 냉기의 방향을 조절할 수 있게 날개가 달려 있잖아요. 상하 날개, 그리고 뭐 좌우 날개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그거를 닫은 상태에서도 냉기가 나올 수 있게 그 다른 사출구들이 있는 거예요. 구멍을 뚫어놓는 에어컨도 있고요. 옆으로 아가미처럼 이렇게 옆으로 나오는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어디론가 냉기가 나가야 돼요. 근데 사람을 향해서 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직접적으로 안 쏜다는. 네, 그렇죠. 네. 저희 이제 시간이
벌써 30분이 넘어갔는데 지났어요? 오늘 각자 에피소드 이제 시간을 잘 지켜주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범례님 에피소드 여기서 마무리하면 괜찮을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다 들었어요? 잘 들었어요. 근데 일단 저는 대리로 시원해진 느낌은 있는데 그 냉기에 대해서 막 열심히 생각하면서 근데 제가 그러니까 뭐 정석형 에어컨을 쓰고 있는 입장에서 해당이 안 돼. 더 더워지지 않았어요? 응? 마음이 더 더워지지 않았어요? 아니 뭐 원래 더웠으니까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뭐 일단 에어컨을 바꾸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건 확실히 느꼈습니다. 시원해져야 되겠다. 저만 조만간. 다행스럽게 이제 2011년 이후에 에어컨을 산 것 같은데 근데 진짜 2011년이 기준이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때 인버터 에어컨이 출시되기 시작했는데 전기비 감축이라고 할까요? 네네. 너무 뛰어난 모델이다 보니까 정부에서 굉장히 권장한다 그래야 될까요? 장려한다 그래야 될까요? 그래서 거의 다 바뀌어요. 그때. 그래서 그때를 기준으로. 2011년 이후로는 되게 훌륭한 발명이 생겼나 보다. 제가 보기에는 범례님 에피소드는 순서가 살렸어. 왜? 지금 1등으로 한 게 천만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아 진짜? 지금 딱 그렇게 팔짱 끼고 무슨 뭐 누구죠? 배윤정 댄스 강사님 그분처럼 F야 F. 범례야 학회가 하고 싶어? 뭐 그런 의미인데 지금.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아느님 맨 마지막이시죠? 나 망했어. 기대 많이 할게요. 개망했어. 그래요. 근데 뭐 저는 뭐 시원한 썰도 좋지만 개인적으로 모두의 고민일 거라고 생각해서 좀 준비를 근데 해봤습니다. 범례님의 컬러가 보이는 에피소드였어. 약간 재미를 포기하고 아니 그 뒤를 들어봐. 재미를 포기하고 지식을 주겠다. 재밌었는데? 지직선에 딱 맞는 얘기였던 것 같아요. 재밌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정말 그냥 문자 그대로 우리를 제일 시원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가장 리터럴이다, 실용적인 리터럴이. 방법이잖아요. 맞아. 맞아요. 네, 좋은 거죠. 다음 분 누구시죠? 접니다. 하몽님. 네,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아까 이제 열대야 이야기를 하면서 네. 범례님이 이야기를 시작하실 때 저는 살짝 긴장했습니다. 이제 저는 약간 비슷한 이야기를 준비했을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서로 공개를 안 하는 거다 보니 같은 주제가 나오면 우리는 망하는 것이고 그러면 뒤에 하는 사람이 일단 망하는 거잖아요. 다행히 비껴가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주제를 제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리나라 3대 미신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하고 그 하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예요. 미신? 네. 근데 우리나라의 3대 미신이라고 하기엔 미신이 너무 많지 않아요? 세 개만 골라볼까요? 우리나라 3대 미신으로 첫 번째, 대학교 가면 여자친구가 생긴다. 그런 미신. 그 정도까지 레벨이 낮아요. 이게 미신이구나. 미신이잖아. 제일 난 유명한. 약간 그런 거 생각했는데 문지방 뭐 하면 재수 그래, 없다는 밤에 거. 손톱 깎으면 재수 없다. 그런 것도 다리 있죠. 근데 떨면 복 달아난다 뭐 그 정도. 시원한 특집답게. 두 번째, 야한 생각을 많이 하면 머리카락이 빨리 자란다. 이런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유사과. 그것도 사실 궁금해. 야한 그쵸. 생각을 하면 머리가 빨리 자란다는 사람 있고 대머리가 된다는 사람도 있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야기할 건 이 두 가지는 아니고 세 네. 번째 미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 뭘까? 세 번째, 여름에 선풍기를 틀고 자면 죽는다. 선풍기 사망설에 대해서 준비해 왔습니다. 이거 재밌겠다. 뭐 우리는 알고 있죠. 선풍기 틀고 잔다고 이제 죽지 않아요. 그쵸. 맞아요. 네, 다 알고 있어서 약간 식은 떡밥은 아닐까 생각은 해봤는데. 식지 않았어요. 제 동생 아직도 믿더라고. 진짜? 참고로 공대생입니다. 다행이네요. 많은 분들이 뭐라고요? 믿고 계시는 공대생이에요. 다음에 한번 따로 만나야겠다. 진짜 문 열고 자요. 네, 그래서 이제 선풍기 사망설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볼 거고 이게 이제 뭐 아직도 믿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더군다나 도움이 될 것 같은 주제입니다. 네. 이제 선풍기 사망설이 우리나라 사람들만 거의 믿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아니면 뭐 일본이나 뭐 러시아 뭐도 이렇게도 펴져 있다고 하는데 이제 영문 위키피디아에 팬데스라고 해서 글이 아예 있을 정도로 한국 사람들의 고유한 미신입니다. 거기 코리안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네, 거기에 설명이 첫 문장에 이렇게 써 있어요. 선풍기 사망설은 팬데스는 한국에 잘 알려진 미신이다. 밀폐된 공간에 선풍기를 튼 채로 자면 죽는다는 것인데 분명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그리고 뭐 일본, 러시아 등에도 약간 퍼져 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신기하다. 좀 네. 부끄럽다. 근데 저 정확히 기억하는 게 뉴스에서도 많이 다뤘었어요. 뭐 약간 노인분이 방에서 혼자 선풍기 끼고 주무셨는데 다음날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그쵸. 이런 기사들이 있었어요.
맞아. 그런 기사들도 그러니까 그런 기사가 왠지 나오면 이게 정말로 선풍기가 그치. 사람을 죽인다는 거에 신빙성을 더해주잖아요.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그 문을 닫은 상태로 선풍기를 그냥 켜는 게 있고 네, 얼굴에다 쐬면 안 된다. 맞아요. 이거 있잖아요. 사실 저는 후자 아, 때문에 약간 영향을 그러니까 받아서 만약에 사람이 죽는다면 얼굴에 많이 쐈기 때문일 것이다. 그쵸, 그쵸. 약간 그게 뭐 인과가 어떻게 가는 거야? 아, 제가 좀 이따가 이제 아, 이야기해볼게요. 크게 음.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데 일단 이제 우리나라의 이 선풍기 사망설이라는 것이 유행하게 된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이게 일단 언론에서 조장한 게 좀 큰 것 같아요. 그래. 네, 무려 1927년 7월 31일에 1927년? 네네네. 우리 광복도 안 했을 네, 때. 그때 일제 강점기였죠. 그 시절의 신문 기사에서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선풍기 앞의 공기는 매물 돌게 되어 일부분은 진공이 되며 도는 공기에 격렬한 운동이 생기므로 항상 일정한 규칙으로 호흡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런 장애를 받아서 폐장에는 산소가 부족하게 되고 이런 글이 있어요. 과학적이야. 진공이요? 무려 진공이라는 나름 단어까지. 과학적이네. 그죠? 그러니까 약간 음. 와류가 생기면서 음. 호흡하기 힘들어진다 뭐 그런 정도의 의미인 것 같네요. 그쵸, 그쵸. 예, 이런 이야기도 있고 1969년 동아일보에는 선풍기를 틀어놓고 자면 열 손실로 호흡곤란이 오며 생명도 앗아간다. 뭐 이런 글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 있었죠. 저체온증이 온다. 맞아, 네, 그러니까 맞아. 이게 크게 원인이 두 가지인 거예요. 저체온증 파가 있고 그리고 약간 호흡곤란 질식사, 호흡곤란 저도 파가 두 있고 번째로 알고 있었어요. 파가 공기- 있다고? 아니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 썰이 있는 거지. 저도 이렇게 믿었어요. 방 안에 밀폐되면은 음. 산소가 고정되어 부족할 있는데 것이다. 그걸 앗아가는 거지. 그치, 선풍기가. 그치. 음. 이제 그 얘기를 어. 좀 체크를 해볼게요. 근데 이제 뭐 이게 이제 선풍기 도입 시기랑 좀 맞물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전기가 들어오고 선풍기가 들어오게 된 시기도 뭐 1910년대 그쵸. 정도라고 이제 고종 나오는데 고종 말기죠. 네네네. 생각보다 오래됐네. 네, 그러면서 이제 최초의 선풍기가 보급이 되기 시작했는데 이제 신문 기사에 막 나올 거 아니에요. 우리도 요즘에 뭐 새로운 기기가 나오면 막 신문에서도 막 다루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긍정적인 얘기뿐만 아니라 그런 유해성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막 기사화가 되면서 뭐 흔히 뭐 요즘 스마트폰이 건강에 좋지 않은 이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당시에는 뭐 선풍기가 생명을 앗아갈 정도로 뭐 위험한 이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글이 나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약간 요즘 세상의 전자파 같은 느낌이네요. 그쵸, 그쵸. 예. 그러면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약간 이거는 뭐 저만의 음모론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1960년대까지만 해도 전기 이제 생산량이 매우 적고 기계값도 꽤 비쌌을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되게 부유한 사람들만 쓸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때까지도 계속 신문 기사 아까 제가 69년 말씀드렸잖아요. 선풍기를 전기를 많이 먹는다면서 규제를 하기도 했고 그 시기까지만 해도 했기 때문에 전력 소비를 걱정한 정부나 언론에서 이런 기사를 조장했던 건 아닐까? 이건 뭐 제 생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요? 왜 조장? 못 쓰게 하는 거. 네, 사람들이 위험하니까. 전기를 덜 쓰게 하려고 음. 조장했던 거 아닐까? 그럴 그러니까 수도 어쨌든 있지. 언론에 자꾸 이런 글들이 나오니까 음. 뭐 네, 당시 시대적인 상황으로 생각해 보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이제 또 범례님이 방금 에어컨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에어컨의 전기가 선풍기보다 한 30배 정도 더 많이 먹는다고 해요. 네, 그래서 아까 두 가지 파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체온증 파 그리고 산소 부족 파 이게 있는데 하나씩 이제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저체온증 파인데 선풍기가 이제 사람한테 바람을 쐬면서 사람 몸에 있는 체열을 이제 빼앗아 가는 원리잖아요. 네, 그런 원리인데 밤새 한 곳에만 내 몸에만 계속 바람을 쐬면 체온이 내려가서 사람의 저체온증 그리고 사망까지 이르게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이제 썰인 거죠. 근데 이게 뭐 당연히 따지고 보면 사실이 아닌 게 저체온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려면 체온이 8도 이상 떨어져야 된대요. 근데 이제 하룻밤 안에는 이게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이제 실제로 실험을 해봤는데 선풍기를 2시간 동안 틀어놓으면 오히려 실내 온도만 0.6도가 올라갈 뿐이고 이제 체온이 8도 이상 내려갈 수는 없는 거예요. 체온은 그러네. 내려가지 않았대요, 근데. 네, 그러니까 뭐 상대적으로 조금 내려갈 수는 있겠지만 36.5도인 사람이
30도에 이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근데 하룻밤 안에. 체온이 내려가더라도 음. 바람이 쐬지는 곳만 내려가겠죠. 뭐 몸의 그쵸. 안에 온도가 떨어지겠어요? 그냥 그쵸. 표면적으로 좀 차가워질 수 있겠으나 체온이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사실 이제 뭐 저희 어머니 그래서 예전에 여름에는 그래도 아무리 덥다고 해도 이불을 다 걷어차고 자지 마라. 배는 항상 이불 덮어놔라. 뭐 이야기 맞아, 배 하셨거든요. 덮으라고 항상 네. 하셨어. 근데 사실 그게 효과가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좀 이렇게. 그건 맞죠. 네, 예. 약간. 근데 그런 맥락으로 근데 배를 까놨는데 배에만 계속 선풍기를 쏜다. 음. 그러면은 사람이 정말 위험해질까? 뭐 이제 음.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다. 그리고 이제 따지고 보면 아까 이제 범례님 이야기에서도 에어컨을 트는 에어컨 같은 경우는 실제로 방의 온도를 낮추는 거잖아요. 네. 선풍기는 사람의 체온을 빼앗아 가는 거고. 음. 근데 에어컨 사망설은 없어요. 그렇지. 저체온증으로 보면 사실 에어컨이 더 차가운 건데 그쵸. 방 자체가 차가워지는 건 에어컨인데 에어컨에 대한 사망 썰은 없다는 거. 에어컨 켜고 자면 너무 좋지. 그쵸. 너무 쾌적하지. 너무 행복하지. 이게 선풍기 사망설이 틀렸다는 걸 어떻게 보면 더 반증해 볼 수 있는 이유인 것 같기도 하고. 네. 두 번째로는 산소 부족의 이유가 있는데 아까 이제 슐라님은 약간 이제 산소 부족하다. 약간 그러니까 굳이 얼굴에 따지자면, 쓰는 거를 약간 일부러 신경을 네. 쓴다. 그 이야기의 이제 이유를 들어보니까 선풍기 바람이 부는 쪽에 산소 농도가 낮아져서 숨쉬기가 힘들다. 약간 뭐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또 이제 아까 안님이 말씀하신 거는 바람으로 밀폐 공간 내에 산소 분포가 바뀌기 때문에 바람 바깥으로 산소가 쏠리게 돼서 바람을 쐬는 쪽은 산소 농도가 부족해진다. 이제 뭐 약간 뭐 이런 류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저는 그거였어요. 선풍기를 돌리면 산소가 사라진다. 산소가 사라진다. 왜냐면 밀폐된 곳에 그런 걸 넣어놓으면 산소가 줄지 않아요? 그죠. 따지고 보죠. 근데 이제 선풍기라는 거는 공기가 이쪽에 있는 거를 저쪽으로 그냥 보내주는 거잖아요. 근데 산소가 부족해진다는 거는 이 공기 중에 21%인가? 그러니까 보통 20%. 네, 20여 %의 산소가 있는데 네. 그 공기 중에서 산소 분자의 개수만 줄인다는 뜻이잖아요. 아, 미신에 따르면? 그렇죠. 이제 산소 농도가 낮아진다는 말은 근데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그냥 바람을 여기서 저기로 보내주기만 하는 건데. 그럼 뭐가 지워지거나 이런 건 전혀 없는 거네. 그렇죠. 그럴 리도 없고. 뭐 그리고 또 이게 선풍기가 산소를 없앤다는 얘기도 있지만 사람이 자면서 산소를 흡입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데 그 선풍기랑 같이 자면 뭐 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이 나오고 어쩌고 해서 산소가 부족해진다 그런 얘기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가 자는 그 방이라는 공간이 네. 절대 밀폐된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저도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네. 일단 밀폐된 공간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근데 제가 봤던 이야기 중에 이것도 있어요. 우리나라에만 문지방이라는 게 있대요. 문턱? 네, 문턱. 그래서 우리나라에만? 그러니까 뭐 있는 데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그러니까 외국에는 없는 건축 양식인가 봐요. 그래서 외국보다는 우리나라가 밀폐된 공간을 만들기에 더 용이하고 문을 닫았을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만 이 산소 부족 밀폐된 공간 이런 이야기가 더 나와서 선풍기 사망설이 유행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네, 뭐 이런 썰도 있는데 아무리 문지방이 있다고 해도 밀폐된 공간을 만들기는 힘들겠죠. 네, 그리고 밀폐된 공간이 있으면 밀폐된 것 자체로 사람이 위험해집니다. 그러니까 산소가 이제 바깥과 통하지 않으면 그치. 선풍기가 있거나 없거나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제식해서. 그러겠네. 근데 이제 그게 실제로 유효한 경우도 있어요. 이게 방처럼 넓은 공간은 사실 아무리 호흡해도 사람이 필요한 산소를 못 받을 정도는 아니고 이제 흔히 이제 배가 뒤집혔을 때 에어 포켓 이렇게 그런 공기가 적은 곳에 있었을 때는 호흡을 천천히 하는 게 더 생존에 유리하다. 그럼 그때 그런 에어포켓에서 선풍기를 틀어도 전혀 그러니까 변하는 게 없는 거네요. 전혀 없죠. 그렇죠. 공기가 순환되기만 하는 거죠. 그 안에서.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산소 농도는 밀폐되어 있기 때문에 낮아질 수는 있겠죠. 근데 선풍기 때문은 아니라는 거죠. 그치. 그렇고 또 이건 약간 변해로 재밌는 썰이 있어서 제가 찾아보다가 가지고 왔는데요. 두 개 말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말고 두 가지 학파 말고 네 다른 학파 네, 약간 이제 좀 곁다리로 있는 것 중에는 오존 생성 썰이 있어요. 선풍기가 오존을 생성했어. 그러니까 선풍기 그 팬이 돌면서 공기 중에 이제 그 산소 분자 O2가 있는데 칼날이 O2 분자를 쪼개는 거야. 그리고 다른 O랑 합쳐서 그래서 O3가 되는 거야? O3가 만들어져서
오존이 많아져서 산소 농도가 낮아진다. 혹시나 이 화학적 지식이 없는 분을 위해 잠깐 설명하면 네. 산소 분자는 O와 O가 결합된 O2 분자고요. 오존은 O가 하나 더 붙어서 O3 분자거든요. 근데 그 O가 하나 더 붙었다는 것뿐인데 우리한테 유효한 산소가 되느냐, 정말 뭔가 치명적인 오존이 되느냐가 갈리거든요. 근데 이걸 일도양난해서 하나를 더 갖다 붙인다. 네. 야. 그러니까 그런 우스갯소리인 것 같아요. 근데 거의 뭐이 뭔가 정도면. 화학적인 베이스가 있는 분이 주장하실 것 같아.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유사과학의 범주를 약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럴싸하잖아. 우리를 약간 현혹시키는 뭔가 오존, O2, 뭐 O3 뭐 이렇게 하면서 뭐 분리되고 하니까 신빙성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믹서처럼 하는 거구나. 이거 네. 그거 같아요. 여러분 그거 기억나요? 콘프레이크 빻아가지고 자석 붙이면 철분부터 나온다고. 이거 되게 유명한 썰인데 처음 그런 들었어. 느낌이야. 그럼 그래서 자석을 이렇게 몸에다 대면 이렇게 몸에 돌아다니는 철 성분 다 붙어 있겠네. 그러게. 근데 들어보면 그럴 법하잖아. 그러니까 근데 뭔가 이제 그럴 듯한 게 진짜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네. 진짜 철 나오는지 했는데 진짜 나오면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하셔야 되는데. 그치. 철가루 나오면 큰일 큰일 납니다. 나지. 네. 예. 그래서 이제 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여기서 이제 밤새 선풍기를 틀어놨을 때 만약에 내 몸에 해가 가해질 수 있다면 팩트는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선풍기를 계속 틀어놓으면 특히 얼굴 쪽에 계속 쏘아놓으면 코의 점막이 이제 건조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럴 이제 수는 있겠네. 뭔가 비염이라든지 이제 뭐 기침을 한다든지 이제 뭐 호흡기에 질환이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실제로 바람이 너무 세면 음. 숨쉬기가 힘들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뭐 눈 쪽에다가도 바람을 많이 쐬면 만약에 내가 눈을 뜨고 잔다. 그러면 이제 눈 점막이 좀 잠깐만. 건조해져서 진지하게 네. 그런 얘기를 왜 하는 거야? 안구 건조증이 올 수 눈 뜨고 있어요. 주무시는 분들 계셔요. 간혹 많이 있어요. 네. 저항받을 거야. 너무 웃겼다. 네. 제일 웃겼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네네. 얼굴에 뭐 선풍기를 강풍으로 쐬요. 네. 그래 이거 괜찮은 거예요? 아니 자기가 자다가 힘들면 옆으로 뒤척이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그죠? 해서 발생할 수 있는 안 좋은 거라고는 이제 비염, 안구 건조 이 그 정도야. 정도일 뿐이지 얼굴로 이제 바람을 계속 쐈다고 해서 숨을 못 쉬거나. 죽을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약간 그런 경험이 선풍기 사망설을 뒷받침해 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오토바이를 탔어요. 아니면은 자동차를 타는데 창밖에 머리를 뺐어요. 위험하죠. 근데 그러면은 숨쉬기 힘들죠.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숨쉬기 힘든 적이 있잖아요. 이제 음. 그 기분을 상상을 하면서 이 바람이 밤새 내 얼굴을 쏘면 내가 숨을 쉬기 힘들지 않을까. 근데 아니, 왜 뭐 그래요? 나름 너무 논리적인 웃겨서. 그러니까. 그런 생각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이유를 한번 따져보자는 거지.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으나 그리고 또 이렇게 약간 노인분들 7, 80대 노인분들은 또 아무래도 호흡이 약하시니까 맞아요. 좀 더 영향이 크실 수도 있겠죠. 그럴 수 네, 있겠죠. 또 건조하시고 다들. 근데 이게 우리가 아무리 이게 아니라고 해도 뭐 죽을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러니까 그런 만에 하나. 의심에서 그러니까 이게 뭐 완벽한 건 아니니까. 어. 근데 이런 과학적 근거는 있지만 그걸 상식을 벗어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뭐 그게 이제 더 우리를 선풍기 사망설로 하여금 믿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기사들에 나왔던 이제 음. 밀폐된 방에서 선풍기를 틀고 주무시다가 사망하신 약간 나이 드신 분들 네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다른 이유가 있었겠네요. 그쵸.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근데 이제 상황을 상상을 해보죠. 뭐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집에 혼자 사시는데 밤에 선풍기를 틀고 잤다. 그런 분들이 우리가 뭐 굳이 뭐 용어를 따지고 보자면 약간 뭐 독거노인 뭐 이런 분들일 수 있겠는데 그런 분들은 사실 에어컨을 틀 만한 환경이 되지 않을 확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밤새. 그래서 선풍기를 트셨을 거고 다른 이유로 하여금 뭔가 이제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이 있지도 않으실까? 그러니까 이게 아예 다른. 그러니까 여름 밤에 선풍기를 틀고 이제 주무시고 나서 돌아가셨는데 그게 선풍기가 그 선풍기로. 자리에 있다고 해서 선풍기 때문은 아니라는 거죠. 네. 궁금했어. 저도 사실 최근에도 선풍기 틀면서 자는데 다 닫아두면 좀 찝찝하거든요. 항상 창문 열고 자요. 혹시 네네. 모르니까. 뭐 기분이 그렇다면 열고 자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선풍기를 밤새 틀면 사실 합전에 의한 화재 발생 위험이 더 커요. 맞습니다. 전 사실 네. 무서운 게 이제 선풍기가 돌면서 뭔가 이렇게 소리가 나잖아요. 네네. 달그닥달그닥이라던가. 그래요? 근데 그건 좀 위험한 것 같은데. 위험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선풍기 가운데 팬 그 나사를 좀 더 쪼여보세요. 쪼이거나 근데 만약에 아니면 이렇게 튀면은 음. 이제 바로 이렇게 튀는 거예요.
아니 안에 철창에 갇혀 있잖아요 팬이. 안전망이 있잖아요. 그래도 한번 확인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선풍기 그 모터가 있잖아요. 그 모터 주변 물론 우리는 겉에밖에 닦을 수 없겠으나 모터 안에 이제 몇 년 동안 쓴 경우에 모터 근처에 뭐 먼지 같은 게 있다가 모터가 막 돌면 그 먼지가 이제 불타기 시작하면서 선풍기 자체에 화재가 날 수는 있겠죠. 맞아요. 그건 실제로 많이 나죠. 예. 네. 근데 이게 선풍기에 불이 나서 내가 사고를 당할 수 있는 거지 선풍기 자체에 바람이 날 죽이는 건 아니니까 네, 따지긴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난방기구를 오래 틀어놓으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할 수는 있죠. 우리 그 안타까웠던 강릉의 펜션 작년 겨울인가요? 바로 지난 겨울에 학생들. 네 일산화탄소 노출 사고 뭐 이런 이제 대표적인 예인데 그렇죠. 보일러 관 검사 열심히 해야 돼요. 네네네. 이제 오히려 히터나 뭐 에어컨 이런 게 더 뭐 위험할 수도 있다. 굳이 따지자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기까지 팩트 체크를 해봤고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면 이 선풍기 사망설이 너무 유명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영원히 고통받는 짤들이 막 생긴 경우가 있어요. 주한 미군들 사이에서는 이런 썰이 돈다고 합니다. 만약 카츄샤와 같은 방을 쓰게 된다면 그들은 사람이 밀폐된 방에서 선풍기를 틀고 자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확고하게 믿기 때문에 배려해주자. 뭐 이런 이야기도 우스갯소리로 한다고 하네요. 되게 배려심 깊다. 그러니까요. 스윗하다 되게. 우리는 미국에서 미국인이랑 같이 잔다고 그들의 미신을 생각해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와서 또 지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대단하네. 그런 얘기도 있고 심지어 이제 이게 하도 뉴스 기사에 나오다 보니까 그 JTBC 뉴스에 팩트 체크라는 코너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 내용을 주제로 팩트를 체크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한 이야기랑 거의 비슷한데 거기서 이제 법의학자와 물리학자 8분의 인터뷰까지 해서 이게 아닌 이유 그리고 이제 카이스트 물리학 교수이신 임춘택 교수님의 인터뷰까지 해서 그분이 직접 실험을 해보시고 저와 제 딸이 실험을 해봤는데 체온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라는 것까지 이제 뭐 이야기를 하셨던 그리고 뭐 이제 그 손석희 앵커께서도 코 주변에 바람이 많이 불면 베르누이의 법칙에 의해서 이제 압력이 낮아져서 산소가 부족해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를 뉴스에서 하실 정도로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 뉴스 자체가 네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밤에 더우면 선풍기 잘 틀고 자도 괜찮다. 에어컨 뭐 틀어도 괜찮다고 그랬잖아요. 강풍 틀어도 되는 거죠. 네, 선풍기도 틀어도 괜찮다. 네. 틀고 주무세요. 시원하게. 그럼 조금 소리가 나면은 모터를 잘 청소할 필요가 있다. 잘 조여놓고. 그 나사도 네. 좀 쪼여보세요. 팬에. 저 엊그저께 어젠가 그저께인가 선풍기를 닦았거든요. 근데 그 선풍기를 닦았을 때 약간 물이 묻어 있잖아요. 근데 그 상태로 선풍기를 틀면 약간 바람과 함께 물이 같이 나서 더 시원하잖아요. 띠용. 아, 그러니까 실제로 선풍기를 그 잘 사용하는 방법 중에 팬에 이제, 물을 묻히는 네, 거야? 팬에 약간 이렇게 스프레이 같은 걸로 물을 뿌려놓고 틀면 더 시원해지는 거예요. 약간 그 찬바람, 그러니까 찬 물과 바람이 함께 오니까 더 신기하다. 체온을 잘 뺏어갈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한번 써보시면 더 시원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 안내님이 소리 난다 그래서 참고로 그 팬을 잡고 있는 중심 나사는 팬의 방향과 반대로 조이게 돼 있습니다. 맞아. 네, 그렇더라. 그래서 그 보통 나사는 이렇게 조이잖아요. 한쪽 방향으로. 근데 팬이 돌아가는 방향을 보고 조이셔야 돼요. 반대로 조이는 겁니다. 거기 설명이 써 있어요. 제가 맞아. 화살표. 엊그저께 봤잖아요. 네. 잠금, 풀림 이렇게 돼 있으니까 보고 하시면 될 것 다시 같고요. 한번 볼게요. 네, 어때요? 이 정도면 좀 시원해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좋네요. 나 전혀 이러는 줄 알았어. 저는 좋네요. 아 좋았어요? 네, 뭐 약에서 중으로 틀고 자는데 네네. 강으로 틀어도 되겠다. 네. 아까 에어컨은 안 된다 했잖아요. 선풍기는 괜찮아요. 소음 근데 크지 않아. 저희 집 것도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에어 서큘레이터를 몸에 직방으로 켜놓고 자거든요. 진짜 시원해요. 지금 법리님이 존재하는 게 에어 서큘레이터를 틀어도 안전하다 증명해주고 계시네요. 와이프랑 뭐 거의 뭐 4단계까지 있는데 거의 3단계로 풀로 틀어놓고 잡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안님 동생한테도 꼭 들려주세요. 네네네. 아유 그 자식 진짜. 그래서 하몽님의 이제 에피소드는 시원함을 선풍기와 관련해서 네. 풀어주신 에피소드였네요. 선풍기 사망설.